8월 입당도 아닌 무려 7월 입당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그만큼 전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윤 전 총장이 오후에 전격 입당하는 그 자리에 제1야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예정대로 지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전남 여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하고는 또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그 일요일날 그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그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뭐 두 사람의 얘기는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당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한번 좀 뜯어봐야죠. 최 교수님, 예. 오늘 이준석 대표도 없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보니까 한 주 동안 휴가를 떠낸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도권을 윤 총장이 쥐겠다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입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뭐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지만 줄다리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8월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경선버스 타야 된다, 타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 있는 당협위원장들한테 징계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압박을 여러 번 했었죠. 윤 전 총장 거기서 확실한 대답을 안 했지만 들어가긴 하겠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이러면서 계속 줄다리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일정 부분 서운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주도권은 내가 지고 간다. 결국은 대선 정부에 들어가면 대표보다는 대선 후보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윤 전 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윤 전 총장이 쥐고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올 수도 있죠, 사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돌아온 뒤에 해도 되잖아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난다 해도. 그래도 이걸 먼저 전격적으로 했다는 말은 모든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방향을 통해서 대선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강력한 대선 후보로 들어온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표가 아까 잠깐 인터뷰한 내용이 그게 나오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란 전제를 깔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인도 서운함을 표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윤 전 총장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가는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잘 호응하고 지지해 주느냐의 문제. 또 혹시나 이제 경선 과정에서 대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간에 어쨌든 이런 뭐랄까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들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 옆에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어떤 입당의 막전막후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입당을 기정사실화했고 어젯밤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8월 2일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윤 전 총장이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본인 결단으로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뭐 이 과정은 알겠는데 당 지도부와 교감은 충분히 했고 이준석 대표 지방 일정 몰랐다. 8월 2일 날 하면 안 됐었던 건지 이현정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당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행보는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탑10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윤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특히 그게 이제 본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일정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입당 문제가 이제 결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이 입당을 압박을 했고 또 한편에 보면 뭐 안철수 대표처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미 강을 건너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윤석열 후보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것이라는 것은 뭐 정치를 좀 해본 분들은 웬만큼 하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걸 비춰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 국면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즉, 뭐 최재형 감사원을 입당시키고 윤석열 총장도 자기가 압박을 해 입당시키고 그리고 당 이제 대표 이제 경선할 때 본인이 압박 면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불러서 후보들을 불러서 압박 면접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대선 국면을 이준석 대표란 자기의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최근에 이제 아마 윤 후보가 상당히 불쾌했던 게 뭐냐면 일부 이제 전직 의원들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명해버리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입당할 사람들인데 싹 다 제명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아니 어차피 같이 갈 길인데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그렇지만 누가 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 주도권 경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일 날로 예정이 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딱 폼을 잡고 뭔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이런 모양새를 지난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이 예.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언거 흘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즉 앞으로의 국면은 결국은 대선 후보들이 이끌어가야 될 국면인데 예. 당대표가 모든 걸 이끌고 같은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지는 않겠다. 왜냐? 본인의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본인이 전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 자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이거를 조기에 좀 끊어야 되겠다. 아마 저는 그런 정책 판단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그냥 지방 갔을 때 본인이 내놓고 입당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아까 뭐 오해가 있지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도 저는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의원님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뭐 삿바 싸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주도권 싸움. 윤 전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오늘 입당한 것도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없는 날 입당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 비판받을 소지는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 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캠프 측에서는 그래도 뭐 날짜를 맞추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윤 총장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쩌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정치란 건 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내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 앞으로 가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 대표한테 저는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의 입당식 사진들과 영상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사실 오늘 윤 전 총장의 입당식은 과거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식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환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윤 총장 위상에 걸맞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모인 상황에서 아주 성대한 입당식을 하는 것을 우리 대표께 건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촐하지만 매실 있는 입당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화이팅! 대선 필승 화이팅! 모바일 온라인 방송까지 있고 또 동의로 가입한 방법도 있고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모바일로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화면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이요. 그 최재형 원장의 입당 모습하고 오늘 윤석열 총장 입당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이현정 의원이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의 입당과 또 당을 관리해야 되는 당대표 사이에 미묘한 신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여러분도 아시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도 알고 윤석열 총장도 아는 게 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보다는 둘 사이가 윈윈으로 가야만 당도 살고 당 대선 주자도 살고 사실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요일 날 이른바 제2차 캠프를 구성할 때 이미 오전 오후 사이에 굉장히 긴박한 하루가 지나면서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치매 개동을 통해서 둘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당도 굉장히 정리가 되고 윤석열 총장 지지도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윈윈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까 오늘 이준석 대표도 여수 현장에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1차적인 이 입당식은 입당 신고한 겁니다. 입당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달리 서류로 쓰면 입당 신청서를 내면 입당 승인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입당 신청을 한 거고 월요일 날 아마 당대표가 와서 성대하게 입당 승인 및 입당 환영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도 과도하게 해서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하면서 윤석열 대표를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제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입당한 만큼 이제는 이준석 대표와 유인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큰 도량을 보여주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날카롭게 보는 좀 시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 안 해도 결혼할 수 있고 뭐 입당 신고 꼭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오늘 대구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 전 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리 공지되거나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뵙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저희 참모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정상적인 정치 체제에 같이 부응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윤 전 총장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는데, 소총소장 일단 이제 제1야당이 입당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앞으로 이제 대선 경선 버스에 탈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본경선이 막 시작된 여당에서도 더 이 윤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아주 치열한 혈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또 이른바 지역주의 논쟁으로 표현되는 이 퇴행적인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 혼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지지율이 좀 하향 내지는 정체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1야당으로 입당하는 수순을 밟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제 바탕을 갖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간 거니까, 그것은 윤 전 총장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같이 쭉 해왔던 그런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어떤 경계심 같은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여권으로서는 자체적인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의힘 내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좀 또 관찰을 하겠죠. 아까 김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초인가요?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정식 입당식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모습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 전 총장의 입당 막전 막후 오늘 여러 뒷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